내일은 비가 온다고 하죠? 이번 주말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네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셨나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유명한 유튜버들은 나름의 예명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 유명하진 않지만 시작하는 단계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디아 어때요, 여러분?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나데야 아니고 나디아예요?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두 번째 챕터죠. 고대 그리스의 세계를 볼게요. 오늘은 트로이 전쟁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고 좀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 스파르타 왕의 아름다운 왕비 헬레네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의 유혹에 빠져 남편과 딸을 버리고 트로이로 건너간 사건이 일어났다.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는 모욕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메넬라우스는 자기의 형이며 그리스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미케네 왕국의 왕인 아가멤논을 찾아갔다. 형님, 제 아내를 찾아주십시오. 동생의 말을 들은 아가멤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그리스 전체의 수치다. 이번 기회에 트로이를 단단히 혼내줘야겠다. 아가멤논은 그리스의 여러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어 트로이 공격에 힘을 합쳐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리스의 여러 나라의 왕들은 찬성을 했다. 그리스의 왕들은 제각기 군대를 이끌고 보에오티아 지방의 항구인 아우리스로 집결했다. 메넬라우스의 아내는 헬레네였다. 그녀가 처녀였을 때 그리스의 젊은 영웅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모두 다 그녀에게 청혼했다.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 틴다레오스는 청혼자들에게 헬레네가 선택한 자를 결혼 상대자로 삼겠다는 서약을 받았다. 그때 헬레나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메넬라우스였다. 아우리스에 모인 왕들은 아가멤논을 왕 중의 왕으로 뽑은 다음 수만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트로이로 쳐들어갔다. 그러나 이 원정은 실패했다. 그리스 군사들은 트로이로 가는 길을 몰라서 미시아라는 엉뚱한 곳에 상륙하게 되었고 그곳의 왕 텔레포스는 백성들과 힘을 합쳐 그리스군을 몰아냈던 것이다. 아가멤논은 8년이 지난 뒤에 또다시 군사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풍이 불지 않아서 백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러자 예언자 칼카스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가멤논이 사냥을 나가서 사슴 한 마리를 쏘아 잡고 나서 아르테미스라 할지라도 이렇게 멋지게 잡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몹시 자랑했기 때문에 마침내 여신이 화가 났습니다. 여신은 아가멤논의 딸 이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르테미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달의 신, 사냥의 신 등으로 불리는 여신으로 이 여신의 노여움을 사서 백길이 막혔다는 것이었다. 아가멤논은 그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다니. 그것도 왕 중의 왕인 아가멤논의 딸을.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다. 아가멤논은 예언자의 말에 따라 지신의 딸을 제물로 바쳤다.
그제야 바다에는 비로소 순풍이 불기 시작했고 함대는 순조롭게 항해하여 트로이에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나도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그것은 올림푸스의 신들이 양편으로 나뉘어 제각기 어느 한편을 도왔기 때문이었다. 파리스와 헬레네가 도망간 지 10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이때 그리스군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명장인 아킬레스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여자 포로 때문이었다. 아가멤논의 여자 포로 중에 크리세이스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폴로의 신관 크리세스의 딸이었다. 늙은 신관은 아가멤논을 찾아와서 딸을 돌려보내달라고 애원했다. 아가멤논이 이를 거절하자 신관은 태양의 신인 아폴로에게 간절히 기도를 했다. 마침내 신관의 기도가 아폴로에게 통했던지 그리스군 진영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 여기에 예언자 칼카스는 크리세스의 딸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아폴로의 벌로 전염병이 나도는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아가멤논은 화가 났지만 예언자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아가멤논은 예언자의 말을 전한 아킬레스에게 조건을 걸었다. 포로는 돌려주겠다. 그 대신 자네 포로인 브리세이스란 여자를 나한테 줘야 하네. 아킬레스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좋소. 그 대신 나는 이 전쟁에서 곧장 손을 떼겠소. 아킬레스는 곧장 자기의 진지로 돌아가 버렸다. 그 뒤 전세는 트로이 쪽으로 기울어져서 아킬레스가 없는 그리스군은 계속 패하였다. 그리스군이 거의 전멸당할 정도가 되었어도 아킬레스는 결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아킬레스의 친구이며 그리스군의 영웅 중에 한 사람인 파트로클로스는 그리스군이 계속 참패하는 것을 보다 못해 아킬레스에게 전투에 참가하도록 간청했다. 그래도 아킬레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마침내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스에게 한 가지 청을 했다. 그렇다면 자네의 갑옷과 군사들만이라도 빌려주게. 아킬레스는 이 청을 마지못해 승낙했다. 파트로클로스는 곧장 아킬레스의 갑옷을 입고 트로이군과 맞붙어 싸웠다. 이것을 본 그리스군은 아킬레스가 다시 싸움터에 나온 줄 알고 사기가 크게 올랐고 트로이군은 사기가 꺾여 결국 패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트로이의 왕자 헥토르마저도 그리스군에 포위될 정도였다. 이 전투에서 파트로클로스는 트로이 최고의 용장인 헥토르와의 싸움에서 전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킬레스는 통곡했다. 기필코 이 원수를 갚고야 말 테다. 아킬레스는 다시 전투에 나섰다. 아킬레스가 나서자 그리스군은 싸움마다 이겼으며 트로이군은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헥토르는 죽음을 무릅쓰고 아킬레스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헥토르는 아킬레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헥토르는 아킬레스의 창에 목을 찔려 숨을 거두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내 시체만은 부디 부모님에게 보내주시오. 하지만 아킬레스에게 이런 부탁이 통할 리 없었다.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갑옷을 벗겨 전차 뒤에 매달고는 트로이의 성벽 주위를 마구 달렸다. 성벽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부왕 프리아모스는 가슴이 아팠다. 늙은 왕은 성벽에서 몸을 던져 죽으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한밤중에 아킬레스의 진지에 노인이 찾아왔다. 그 노인은 바로 헥토르의 아버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였다. 늙은 왕은 꿇어앉아서 간곡히 호소했다. 아킬레스여, 그대의 아버지를 생각해보게. 그대의 아버지는 아들인 자네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러나 내 아들은 그대의 손에 이미 죽었네. 부디 이 늙은이를 생각해서라도 내 아들의 시체를 돌려주게. 이때 아킬레스도 감동했다. 저에게도 늙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자식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당신 아들의 시체를 돌려드리지요. 아킬레스는 헥토르의 주검을 늙은 왕에게 돌려주었다. 헥토르의 시체가 성 안으로 들어오자 트로이 사람들은 모두 슬픔에 젖었고 열흘 동안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다. 그 뒤로도 전쟁은 계속됐다. 헥토르를 죽인 아킬레스도 파리스가 쏜 독화살의 발목 근처를 맞아 죽었다. 마침내 트로이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 찾아왔다. 오랜 전쟁에 지친 그리스군은 오디세우스의 계략에 따르기로 했다. 그리스군은 해변에 거대한 목마를 남겨둔 채 트로이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배를 타고 유유히 해안을 떠났다. 그들은 거짓으로 물러간 것이다. 그리스군은 물러가는 척하면서 트로이 앞에 있는 테네도스 섬에 닻을 내렸다. 물러갈 때 그리스군은 신혼이 난 자를 혼자 떼어놓고 갔는데 이 사나이는 자진해서 트로이군의 포로가 되어 오디세우스 때문에 버림을 받았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이때 신혼의 목마는 그리스인이 여신 아테네에게 바친 것이고 목마를 크게 만든 것은 트로이인이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한 이유는 그것을 끌어가면 트로이를 함락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에게 넌지시 일러주었다. 트로이인들은 그의 말을 믿고 무척 기뻐하며 성벽을 크게 부순 뒤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는 잔치를 크게 베풀어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 이때 신호는 횃불을 켜들고 그리스군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그리스군은 다시 트로이에 상륙하여 사방에서 공격했다. 자,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트로이군을 쳐부수자. 목마 속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갑자기 몰려나와서 순식간에 성문을 점령했다. 트로이는 눈 깜짝할 사이에 불바다가 되었으며 그 찬란했던 문화도 잿더미가 되어버렸다. 이 이야기는 기원전 8세기 시인으로 추정되는 호메르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나오는 내용이며 기원전 13세기에 벌어졌던 미케네인의 트로이 공격을 극으로 꾸민 것이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죠? 저도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더욱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Y뉴스 외전 9번째 시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희망은 꿈꾸는 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입니다. 여러분, 서양 화가 대향 이중섭 선생님을 아시나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삶은 슬프고도 아름다워. 희망을 가진 자들, 그리고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인 것처럼 꿈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Y뉴스 외전 9번째 시간 여기까지예요. 10번째 시간에 만나요. 꼭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아주 특별합니다.